2017년 2월 27일 인천 대공원 수목원에 들렸더니 3월 1일에 되어야 개원한다고 한다. 이틀을 기다려야 한다. 생태하천 방향으로 발길을 향하였다. 금년 들어 처음 들어보는 개구리 울음소리다. 아직은 추운지 울음소리가 약하다. 갈대 속에 숨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흐르는 개울물을 따라 길을 조금 가다 보니까 작은 연못이 나타났다. 아직은 얼음이 녹지 않았다. 쌀쌀한 날씨인데도 갯벌들의 버들강아지가 피어나서 봄 소식을 전한다. 양지 바른 비탈에 노란 민들레가 피었다. 반갑다. 그 옆에 광대나물 꽃이 피었다. 왜 광대나물이라고 할까? 광대의 목에 두르고 있는 주름처럼 나풀거리는 넓고 둥근 것을 닮았다고 하여 광대풀이라고 한다고 한다. 꿀벌이 날아왔다. 꿀꽃을 닮은 꽃에는 벌들이 좋아하는 꿀이 많다. 와, 들고양이다. 주택 골목에 살고 있는 고양이를 길고양이라고 부르고 들에 사는 고양이를 들고양이라고 부른다. 과자를 던져주었더니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조심스럽게 받아먹는다. 꽃도 벌도 개구리 울음도 고양이도 나를 반겨주어 자연히 친근감이 느껴진다. 배의 털은 흰색이다. 등은 검정색 턱시도를 입은 것 같다고 해서 이런 고양이 종류를 턱시도 품종이라고 한다. 까치들이 요란스럽게 봄 소식을 전한다. 어디인가 봄까치 꽃이 피었을 것이다. 가까이 갔더니 인기척을 느끼고 날아간다. 날아간 방향을 보았더니 좀 떨어진 나무에 까치 둥지가 보인다. 나무 위에서 분주하게 집을 짓고 있다. 숙련된 건축가이다. 밖으로 튀어나온 나무 큰 가지를 물어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다. 아직은 둥지가 엉성하다. 촘촘하게 나뭇가지를 걸치고 지붕을 덮고 흙으로 가지 틈새를 메꾸면 집이 완성된다. 이렇게 신방이 완성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 사랑하고 알을 낳아 예쁜 새끼들이 부화할 것이다. 시민의 숲에는 날씨가 쌀쌀한 탓인지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다. 길을 따라 습지원 쪽으로 내려갔더니 빈 공터의 양지 바른 곳에 봄까치꽃이 소복하게 모여 피었다. 지가 놀러 나온 잔디밭에서 가만히 나를 부르는 봄까치꽃, 어디 숨었니? 언제 피었니? 봄까치꽃의 원래 이름은 개불알꽃이다. 부리기가 좀 원망스럽다고 해서 봄까치라고 부른다. 꽃다지, 좁쌀냉이. 양 가는 줄도 몰랐다. 점심시간이 훨씬 남았다. 집에 가는 길에 인천 대공원 호수에 들렸다. 물놀이들이 호수에서 헤엄을 친다. 머리에 흰 점이 있는 것을 보아 흰밤 검둥오리 같다. 이 오리 품종은 무엇일까? 옆 사람들이 원앙새라고 하는데 원앙새는 아니고 아마도 청둥오리 같다. 부부가 가장스럽다. 주차장을 지나 양지 바른 산비탈에 다소곳하게 핀 별꽃을 만났다. 반갑다. 냉이꽃이 바람에 한들거린다. 수목원이 드디어 개장하는 날 3월 1일 오전 10시에 수목원에 들렸다.
수목원 입구의 건물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겨울 내내 닫아두었던 문을 열어주었다. 오른쪽에는 억새가, 왼쪽에는 대나무 밭이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있었다. 나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목본회, 동호회들이 나무 전문가가 설명하는 겨울나무를 열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요? 키워드를 하면 돼요. 를 따라 다니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복수초 표말이 있는 곳으로 갔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친구도 암수 땅구래요. 그래서 암구루가 있고 수구루가 있어요. 분명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꽃을 잘라서 물 봐야 돼요. 여기에 를 따라 다니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복수초 표말이 있는 곳으로 갔다. 가능한 한 많이 촬영하려고 분주하게 여러 꽃 모습을 담아보았다. 키가 10cm 내지 30cm밖에 되지 않아서 엎드리지 않으면 촬영하기가 힘들다. 촬영하다가 혹시 꽃을 밟지 않을까 조심조심 찍어야 한다. 애들은 꽃봉오리를 곧 터뜨릴 같아 봄처녀처럼 귀엽다. 봄의 전명사인 이 복수초에는 얽힌 전설이 있다. 오랜 옛날 일본의 안개성에 아름다운 군호라는 처녀가 살았다. 그런데 아버지는 군호를 땅의 용 토룡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했다. 토룡을 좋아하지 않은 군호는 결혼식 날 어디론가 자취를 감췄다. 아버지와 토룡은 사방으로 찾아다니다가 며칠 만에 군호를 발견했다. 화가 난 아버지는 군호를 단칼에 베어버렸다. 이듬해 봄 꽃밭에 군호와 같이 아름답고 기녀린 노란 꽃이 피었다. 이 꽃이 바로 복수초, 일본말로 군호이다. 복수초가 필 무렵에는 풍년화도 핀다. 풍년화는 일본이 원산지인 조롱나무과의 낙엽 관목이다. 이른 봄에 이 꽃이 탐스럽게 피면은 그에 풍년이 든다고 하여 풍년화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대부분의 꽃은 묵은 잎이 다 쏟아지고 새 봄에 꽃과 잎이 나오는데 이 풍년화는 마른 잎을 그대로 달고 새로운 꽃이 핀다. 수목원에 오면은 복수초, 풍년화, 그리고 매화 종류인 남매꽃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남매가 보이지 않는다. 2시간을 찾아 수목원을 헤매다가 겨우 남매를 발견했다. 반갑다. 남매의 다른 이름은 황설리화로 매화의 한 종류이다. 바람과 추위를 뚫고 겨울에 꽃방울을 틔우는 봄의 전령사이다. 섣달에 피는 매화라는 뜻의 의미로 남매라고 부른다고 한다. 3월까지 잎이 나오기 전에 꽃을 피우며 향기가 많다. 다음날 이른 봄에 피는 꽃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싶은 욕심에 우리 들꽃들 30년간 사진에 담아온 야생화 전문 사진작가 신종철 원로 목사를 보려고 강화로 갔다. 이번 역은 인천 2호선은 무인 운전으로 맨 앞이 확 튀어있어 촬영하기가 쉬웠다. 서울 방면으로 가실 승객은 공항 조안역에서 인천 2호선을 타고 완전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탔다. 여기 별장처럼 아름답다. 정원에는 갖가지 희귀 야생화와 나무들이 심어져 있다. 봄이 무르익으면 갖가지 아름다운 꽃이 정원을 가득 채울 것이다. 안개나무, 등나무,
초설, 화랑, 홍설과 레드 옥년, 희열이. 한국의 최초의 아마도 그 꽃 사진 동호회일 것 같아요. 한국 꽃 사진회라 해서 한 30여 명이 당시에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카메라도 비싸고 그러니까 한 30년 전 얘기니까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시대니까 그 30명이라면 대단한 아마 모임일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히 어떤 기회가 나서 사진 개인전을 열게 됐어요. 그래서 구청 전시에서 개인전을 하고 40점을 출품해서 그때 많은 분들이 와서 작품들을 많이 다 팔아주셨죠. 그리고 은퇴 후에는 보람의 병원에서 거기 지역의 어려운 일을 돕는 그런 후원 사업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 40점 전시해서 수익금이 한 1,000만 원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1,000여만 원을 그 지역에서 어려워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기 어려운 이들, 그분들을 돕는 일에다가 전달해주고 전시회도 했지만은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꽃을 좋아해서 집에서도, 좁은 집에서도 올망졸망 꽃을 많이 가꿨지만은 특별히 우리 들꽃을 좋아하게 된 것은 우리 시중에 나가 보면은 우리가 보는 많은 꽃들이 대개가 다 도입해서 들어온 외국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동산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즐기고 우리가 가꾸고 아름다워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텐데, 어떻게 외국 것들만 들여다가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가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꽃을 즐기면서도 또 사진에 담으면서도 이런 원예종보다는 우리 들꽃만을 사진에 담고 우리 들꽃만을 가꾸고 만드는 걸 특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들꽃을 찾아다니면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생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름다운 것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게 이 강산에 구석구석이 있거든요. 이른 봄부터 피기 시작하면은 이제 제주도 쪽으로 가면 겨울에도 꽃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꽃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들꽃들이 무분별한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냐면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게 아니고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있는데,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고 하면서 산림, 그 위에 있는 나무 같은 것에 대한 것은 조사를 하지만은 그 밑에 가려진 식물들은 좀 소홀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저 대관령에 그 제이북꽃이라는 그 한여름에 피는 꽃인데, 그 꽃을 가서 만나고 얼마나 기뻤던지, 그 다음에 강원도 쪽에 갔다 오는 길에 그곳을 마침 지날 일이 있어서 들러봤습니다. 그랬더니 포크레인으로 다 파헤쳐서 없어졌더라고요. 이렇게 점점 그 자연의 아름다움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볼 때는 참 마음이 아프지요. 이것을 보면서 함께 즐기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까닭이실 텐데, 우리는 너무 자연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른 봄에 피는 꽃엔 뭐가 있죠? 2월 달에 주로 피는 꽃요. 네. 아마 가장 일찍 피는 것이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눈 속에서 피는 복수초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복수초에 이어서 거의 시기를 같이 해서 노르기가 있고 또 바람꽃 종류가 있죠. 바람꽃 종류에도 변산바람꽃, 너도바람꽃, 나다바람꽃, 꽁의 바람꽃, 참 바람꽃 종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레지 같은 꽃도 피고, 또 안전부채,
이런 것들이 이른 봄에 피는 들꽃 종류들이죠. 이른 봄에 피는 꽃 가운데 아마도 가장 일찍 피는 게 복수초일 겁니다. 복수초는 한자로 말하면은 복자의 목숨 수자입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꽃인데, 예. 그래서 일본에서는 행운을 가져다 주는 꽃이라고 해갖고 그 정초에 예. 이 꽃을 화분에 담아서 선물한다고 합니다. 예. 또 꽃말이 영원한 행복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정초에 선물하는 데는 무척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복수초는 미나리 아제백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서 산지 계곡 주변에 좀 습기가 많은 곳, 예. 이런 곳에 자라는 10cm에서 30cm의 작은 키지만은 예. 빨리는 저 남쪽에 제주도에서는 1월 말쯤에, 예. 그래서 이 중부지방에는 2월, 3월, 그리고 같은 중부에도 저 마석 충년산 같은 데는 4월 중순까지 예. 이렇게 꽃이 피는데, 아직 눈이 채 녹지도 않은 때에 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피기 시작을 합니다. 예. 이 꽃이 올라오게 되면은 저 꽃이 마치 어떤 위성 안테나처럼 예. 오목하게 생겨갖고 예.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운데로 다 모아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오면은 벌레도 없는데 어떻게 수종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예. 그 꽃의 빛을 모아서 가운데로 모아줘서 따뜻하기 때문에 예. 벌레들이 따뜻해서 거기를 모여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연이 수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 이걸 볼 때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놀랍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꽃 복수초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새해 복과 장수를 가져준다 해서 복수초라고도 하지만은 황금색 잔처럼 생겼다고 해서 측금잔화, 예. 설날에 핀다고 해서 원단초, 또 눈 속에 피는 연꽃 같다고 해서 설연화, 쌓인 눈을 뚫고 나와 꽃이 피면 그 주위가 이렇게 식물의 열 때문에 동그랗게 녹고 꽃만 솟아납니다. 그래서 예. 얼음 사이에서 꽃이 피었다 해서 얼음색 꽃. 예. 아마 이 꽃 이름이 더 정다운 우리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름이 뭐죠? 이거는 색깔이 분홍색이 나서 예. 홍버들이라고 보통 그래요. 예. 봄을 알리는 꽃 가운데는 아마 목본류 나무에 피는 것으로는 가장 일찍이 피는 종류가 이 버들강아지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피고 나면은 이제 남녘서부터 지금 매화가 벌써 피기 시작하는데, 그렇더라도 어쨌든 가장 일찍 피는 것이 바로 갯버들입니다. 근데 갯버들 중에서 얘는 특별히 분홍색을 띠고 있어서 홍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또 산에 가면은 이보다 좀 늦게 피는데 이렇게 노란색에 아주 좀 더 탐스럽게 크게 피는 게 있습니다. 걔는 호랑버들이라고 그러죠. 만지고 있는 꽃 이름은 뭐죠? 네, 얘는 봄을 맞아들인다는 뜻의 영춘화입니다. 예. 봄에 나무에 피는 꽃들이 대부분 노란색의 꽃이 많거든요. 개나리를 비롯해서 그 산수유, 생강나무, 말리와 이런 게 다 노란 꽃인데, 예. 얘도 역시 노란색이죠. 그런 노란 꽃 종류 중에 목본류로서 아주 가장 먼저 피는 종류 중에 하나가 영춘화입니다. 예. 이걸 언제 피죠? 이제 벌써 여기 꽃몽오리가 예, 꽃몽오리 졌어요. 예, 예. 이게 아마 한 일주일쯤 지나면 벌써 피기 시작할 거예요. 예. 일주일 후는 피게 돼요? 네. 예. 색깔이 노란색이라 그랬나요? 노란색. 예. 감사합니다.